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49화 내용 중 현재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한 범인에 대해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인물인데요. 최근 원피스 세계관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세계 정부의 심장 부이자 천룡인들의 거주지인 성지 마리조아가 하염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의 그림자 지배자임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졌으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공격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왜 이런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번 마리조아 방화 사건의 배후에는 몇몇 유력한 세력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혁명군입니다. 과거 레벨리 기간 동안 혁명군의 참모총장 사보를 비롯한 간부들은 이미 마리조아에 잠입하여 천룡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정부를 타도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는 것이므로 성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대의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이번 공격을 통해 혁명군은 세계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전 세계의 혁명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지피며 어쩌면 마리조아 내부에 감금된 동료를 구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용의자는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입니다. 선장 티치는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가로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능한 인물입니다. 강력한 능력자들로 구성된 그의 해적단은 마리조아를 공격할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정부의 혼란을 틈타 고대 병기나 국보급 보물을 손에 넣거나 단순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해적왕으로 가는 길을 다지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의 발이 묶인 사이 마리조아의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노렸을 수도 있죠. 검은 수염이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마리조아의 중요 시설이나 인물들을 무력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세력 또는 미지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작가가 그린 사파 중 불타는 마리조아 앞에 서 있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묘사된 적이 있어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복선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지 마리조아의 화제는 원피스 세계에 전례 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계의 최고 권력자임의 직접적인 분노와 대응이 예상됩니다. 그는 이미 신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보여주겠다며 격노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곧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숨겨진 능력과 세계 정부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샴록이 먼저 복귀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엘바프에 파견되었던 신의 기사단이 긴급히 마리조아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엘바프 전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세계 정부 방어력의 공백을 만들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 정부의 근본이 흔들리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마리조아의 화제는 세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천룡인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그들의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피지배 민족과 반정부 세력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는 곧 세계적인 규모의 봉기와 전쟁으로 이어져 원피스 세계관의 최종장을 향한 격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짐에 따라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지 마리조아를 집어삼킨 화염은 단순한 불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거대한 봉화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펼쳐질 영웅들의 이야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 제시되고 있는 흥미로운 떡밥은 바로 천룡인들 자신에 의한 내부 소행 가능성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혁명군 수장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이 마리조아에 대한 보급을 차단하고 고립시키면서 극심한 굶주림과 혼란에 빠진 천룡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충분한 근거들이 많은데요. 이무가 아카이노, 해군 대장들, 세라핌, 오로성 등 강력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엘바프에 있는 신의 기사단인 샴록과 군코, 소머세, 킬링엄 등에게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한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성이나 해군 대장들은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제압하거나 처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갈링성이 묘스가르드성을 처형한 것처럼 천룡인 관련 문제는 오직 신의 기사단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의 기사단을 급히 부른 것은 마리조아 내부의 문제가 천룡인들 자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군 본부가 마리조아 바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기사단을 호출한 것은 이러한 내부 문제에 해군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라피트가 과거 레드포트에서 혁명군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티치가 그에게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피트가 혁명군의 마리조아 공격 계획을 미리 알고 현재 레드포트에서 신의 기사단이나 오로성을 만나 혁명군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티치가 과거 칠무회가 되기 위해 라피트를 센고쿠에게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신의 기사단 사령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금 심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심지어 티치가 신의 기사단에 접촉하고 있다는 떡밥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검은 수염이 신의 기사단의 편에서 이번 마리조아 사건에 도움을 준다면 검은 수염이 과거 칠무회 생활을 하면서 해군의 신임을 얻었듯이 이무와 신의 기사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피스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은 수염은 직접적이고 무모한 공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원피스를 찾은 후에야 최종적으로 마리조아를 파괴할 생각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검은 수염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라피트와 바노거의 작품으로 유사시 그들이 노리는 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마리조아에 잠입해 검은 수염 해적단 전체를 순간 이동시켜 기습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릴라성 공격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죠. 과거 오다가 말했던 검은 수염 티치의 준비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바로 이것을 의미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혁명군과 드래곤이 만든 마리조아의 약점을 티치가 역이용하게 되는 그림이고, 이것은 정상 전쟁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이 실행했던 작전과도 매우 유사하죠. 이 순간 이동 기술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능력 중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잠입에 능한 라피트와 과거 세턴성의 모습까지 카피했던 카타리나 데본까지 있기 때문에 마리조아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세력은 검은 수염 해적단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은 수염은 마리조아 지하의 국보에 대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고, 만약 이무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면 그 능력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수염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마지막 파워업의 전초 기지는 마리조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검은 수염과 이무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검은 수염이 이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과 혹시라도 검은 수염 해적단과 세계정부가 일시적인 동맹 같은 스토리 전개가 우려되긴 하는데요. 드래곤과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습격하는 그림도 재밌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이 보여주는 돌발 변수들을 생각한다면 검은 수염 해적단이 습격하는 그림 역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